이날에 할애받는 주인은 물론 수양대군이지만은 버금으로 할애를 받을 이는 우참찬으로 대번의 좌의정에 올라뛴 정인지와 예조 판서로서 대번의 우의정에 올라뛴 한확과 지편교리로서 대번의 좌찬성에 올라뛴 신숙주, 경덕궁 궁직으로서 군기사 녹사가 된 한명회 등일 것이다. 그뿐일까 며칠만 지나면 정난 공신으로 군이 되는 것이다. 과연 이날에 가장 기쁜 빛을 보이는 이도 정인지, 한혹, 신숙주, 이계전 등이었다. 어제까지 모르는 체하던 사람들도 오늘에는 다투어 그들에게 요공의 말과 공의 잔을 권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그 요공의 말과 술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받았다. 술이 얼근하게 취함에 모두 무릎을 치고 소리를 내어 웃고 떠들었다. 태평성대가 일시에 임한 듯 하였다. 수양대군도 거의 체면을 차리지 못하리만치 회불자승하였다. 만인의 우러럴 보는 시선이 일신의 모임을 깨달은 때에 그는 전신이 가려운 듯한 기쁨을 깨달아서 웃고 또 웃었다.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양대군이 웃으면 웃고 무릎을 치면 같이 치고 애써 그의 비위를 맞추는 이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이계전이었다. 신숙주는 과도하게 기쁜 빛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 속에 든 글 구절이 창자를 굵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때에 한편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어 술도 아니 먹고 고기도 아니 먹고 말도 아니하고 웃지도 아니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허후다. 허후는 이번 통에 목숨을 부지하였을 뿐더러 좌참찬이란 벼슬 자리도 메우지는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수양대군의 특별한 생각이다. 자기의 차석이던 정인지가 좌의정이 되어 까맣게 위로 뛰어 올라간 때에 좌참찬이라는 옛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다지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처지에서는 허후 같은 사람으로는 목숨과 벼슬을 아울러 떼우리 아니한 것만 다행일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쁜 잔치에 그는 또 무슨 궁상을 피우노라고 저 모양을 하는고. 그렇지만은 이 기쁜 판의 한편 구석에 허후 한 사람이 뚱딴지로 있는 것을 알아볼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자부심이 강한 수양대군은 오늘 같은 날에 이 자리에 감히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목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계전의 눈이 자주 허후에게로 쏠렸다. 이 계전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자기가 수양대군에게 기나게 보이는데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니다. 나으리 하고 이 계전은 수양대군의 소매를 끌었다. 저기를 보시오. 저 허참찬을 보시오. 하고 그는 곁눈으로 허후 앉은 곳을 한번 흘겨보며 손가락으로 허후 있는 방향을 가리킨다. 수양대군은 무슨 일인가 하고 몽롱한 취안으로 계전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거기는 허후가 잔뜩 양미간에 내천자를 쓰고 앉아서 좌중에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광경이 눈에 뜰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몸을 좌우로 흔들고 앉았는 양이 보인다. 또 저러는군. 하고 수양대군은 한번 허후를 노려보고는 그거 내버려 두어라 하는 듯이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소하더니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듯이 다시 허후를 바라보며 여보 허참찬 왜 술도 안 자시고 그렇게 찌르리고만 앉았소? 꺼원 무어란 말이요? 하고 술 치는 기녀를 가리키며 이에 저기 저 대감께 잔 가득 부어드리되 잡수시게 하지 못하면 내가 벌을 쏠 테다. 자, 그 잔을 받으시오. 오늘같이 국가의 경사가 있는 날에 그 이맛살이 무엇이란 말이오. 꺼원 하고 껄껄 웃는다. 만좌의 시선은 허후에게로 모인다. 허후는 술잔을 들고 곁으로 오는 기녀를 무서운 것이나 막는 듯이 손을 들어막으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조부 기일이 있어서 재개를 하는 것이요. 하고 머리를 흔든다. 그러면 몰라도
하고 수양대군은 더 추구하려고도 아니한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취하리만큼 술도 취하고 부르리만큼 배도 불러 화제는 황보인, 김종서 등의 머리를 효시하고 그 자손들을 죽이고 가산을 정물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돌아갔다. 아, 효수를 하다뿐이요? 신인이 공노할 대역 부도연을 담부룡 때 하고 외를 처단할 것이지. 다시 여러 말이 있을 리가 있소? 안 그렇소니까. 하고 계전은 좌중을 한번 둘러보고는 나중에는 수양대군과 정인지를 번갈아 본다. 수양대군과 정인지는 다만 들을 뿐이요 말이 없었다. 그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한다는 듯이 웃음을 머금은 눈으로 좌중을 둘러볼 뿐이다. 이 눈치를 보고는 저마다 제 의견을 세워볼 양으로 제 의견을 세워본다는 것보다도 수양대군과 정인지의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려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기니 보이려고 한마디씩 의견을 말하였다. 그런데 그 의견들은 마치 어떻게 하면 황보인, 김종서들의 죄를 가장 크고 흉악하게 만들까 하는 것을 경쟁하는 듯 하였다. 그제야 원형리정이 아니요. 그놈들을 할 뿐이요. 누구도 감히 황보인, 김종서 등의 죄를 고만하고 말자는 이는 없었다. 그럴 것은 없어. 이미 저희들이 제 죄에 죽었고 또 이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니까 그렇게 자손까지 죽일 것이야 있나. 하는 것은 수양대군이다. 안 될 말씀이요. 하고 이 계전은 가슴을 떡 벌리고 어성을 가다듬어 나리께서는 비록 성인의 마음으로 극악한 그놈들의 자손까지도 어여삐 여기심이거니와 어디 국법을 문란할 수야 있어오니까. 인, 종서 등 이번 영모에 참여하였던 놈들은 효수 노력하여 만세. 난신적자에게 경계를 삼는 것이 지당한 줄 아뢰오. 하고 요두 접목한다. 계전이 수양대군을 가리키어 성인이라 한매는 정인지도 속으로 웃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누가 감히 반대할 수는 없었다. 그가 사람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가장 잘 수양대군의 마음을 알아맞춘 것인 까닭이다. 수양대군도 계전의 말에 마음이 흡족하였다. 오, 내 소원대로 병조 판서 한 자리 주마. 하고 수양대군은 속으로 웃으면서 계전을 본다. 잘고 잔망하고 경망하건만은 비위를 잘 맞추거든. 보기를 시킨단 말야. 하는 생각으로 수양대군은 계전의 조그마한 몸을 본다. 계전은 의기양양하여 오늘 수우는 내다 하는 듯이 일좌를 한번 둘러본다. 그러다가 눈이 한편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에 계전의 얼굴에는 발끈하는 불쾌한 빛이 보인다. 그것은 그의 조카 이계와 이계의 매부 허조를 본 까닭이다. 허조는 허후의 아들이요 지편전 학사요 수찬이다. 아니 꼬운 놈들이. 하고 계전은 자기를 천착스럽게 부정한 수단으로 공명을 탐한다고 공격하는 조카와 조카 사위를 흘겨본다. 너희 놈들이 미워서라도 훌한 놈은 없애고야 말걸. 하고 통쾌한 듯이 한번 웃는다. 그러면 하고 마침내 인지가 수양대군을 향하여 백관의 뜻이 다 저러하니 무간의 하회다. 하여 황보인과 김종서 이하 이번 사건에 관계된 자는 효수하고 자손을 멸하는 죄를 아니 쓸 수 없다는 뜻을 말하였다. 수양대군이 장이 마음에 대견하여 그리하라는 명령을 내리려 할 때 허후가 나앉으며 글쎄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철여의로 때려 죽이고도 유의 부족한 효수 노력을 한단 말이요. 종서는 소인이 친분이 없으니까 그 심지를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소마는 지어 인하여는 소인이 그 위인을 잘 알거니와 다른 일은 몰라도 영모를 할 리는 만무한 것이요. 황보인의 위인이 어떠한 것은 천하가 다 알겠지만은 올해 그 권고를 받은 좌의정 정정숭이 소인보다 잘 알 것이요. 하니까 하고 정인지를 정정숭이라고 부를 때에는 정정승의 얼굴은 주홍같이 빨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정승의 이마에 찬 땀방울이 맺히기 전에 수상인 수양대군의 눈에는 살기가 서며 눈초리가 쭉 위로 올라 뻗고 관자놀이가 들먹들먹한다. 폭풍이 일어나려고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수양대군의 눈에서 일어나는 듯하였다. 만좌는 다 자기가 무슨 벼락을 당하는 듯하여 귀 밑으로 찬바람이 휙휙 지나감을 깨달았다. 그래 내가 하고 수양대군의 홍종 같은 소리가 터지며 불을 뿜는 듯한 눈살이 바로 허후를 쏜다. 존장이 넘는 허후를 보고 너라고 나오는 것이 벌써 여간한 진노가 아니다. 그래 내가 오늘 고기를 아니 먹는 것이 이 때문이로구나. 응, 그러하오. 조정원로가 한날에 다 죽었거든 허후 홀로 살아난 것만 끔찍하지. 차마 고기야 먹을 수가 있어. 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좔좔 흐른다. 이놈을 내어 베어라. 하는 말이 목까지 나오는 것을 수양대군은 꿀떡 참고 괴이한 손 같으니 물러가오. 보기 싫이 하였다. 어제부터 허후에 하는 언행이 일일이 자기를 거역하는 일이었마는 수양대군은 그의 재덕을 아끼어 기어코 자기 사람을 만들고야 말려 한 것이다. 사람들은 허후의 목이 몸에 불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도 생각하였다. 이렇게 권례에서는 연락이 벌어진 때에 밖에서는 이번에 순환한 제신의 자손이 참혹하게 학살을 당하였다. 여자는 목숨은 살려 관비를 삼고 남자로 생긴 이는 젖먹이 어린 것까지도 목을 잘라 죽이었다. 이날에 죽은 사람을 어찌 이루 헤아리랴마는 그 중에 중요한 몇만 꼽자면 황보인의 아들 석, 흠 형제와 손자 갓난이 경근될, 김종서의 손자 석대, 대대, 조동, 만동 승벽은 수일 뒤에 해주에서 죽었다. 이양의 아들 승윤, 승효와 손자 계조, 소조 장군, 민신의 아들 보창, 보해, 보석과 손자 도리, 윤처공의 아들 경, 위, 탁, 식과 손자 개똥, 효동. 이 모양이다. 이렇게 죽은 사람 중에는 30, 40 된 어른도 있거니와 2살, 3살 되는 젖먹이도 있고 난지 100날이 못 찬 핏덩어리도 있었다. 어른들은 잔뜩 뒷짐 결박을 지우고 상투를 풀어 입이 하늘로 향하도록 잔뜩 고개를 뒤로 제쳐 붙들어 메어 수레에 싣고 역적 아무의 아들 또는 손자 아무개라고 대서특서한 패를 달고 장안 대도상으로 끌고 돌아다닌 뒤에 남대문 밖 새남터에서 목을 베어 죽이고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이는 어른 탄 한 수레에 실어 어미를 안이 떨어진다 울고 어떤 이는 바로 그 집에서 그 부모의 앞에서 혹은 모가지를 비틀어서도 죽이고 혹은 발목을 들어 돛돌 위에 던지어서도 죽이고 금부나졸의 마음대로 장난삼아 죽여버렸다. 민씨는 현능 비석소에 가 있는 것을 새벽에 양정을 보내어 세수하는 것을 뒤로 살살 돌아 목을 베어 죽이고 윤처공은 집에 누워 앓는 것을 달려들어 병석에서 죽여버렸다. 이야기가 좀 뒤로 돌아간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돌아간 뒤에 식경이나 있다가 도로 살아나서 사랑하는 야화의 손에 물을 받아 먹었다. 종서는 정신이 들매 곧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지금 권례에 들어가야 할 터이니 보교를 하나 불러라 하여 가족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못하십니다 하고 만류하는 이가 없었다. 이보다 먼저 원구가 종서의 집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곧 성문에 닫아라. 정부에 아뢰어라. 정승이 야래의 자객에게 맞아 기지사경이니 상감께 주달하여 약을 내리시게 하라. 하고 소리를 치나 문을 지키는 군사들은 벌써 한명회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못 들은 체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래서 원군은 도니, 소덕, 숭례 산문을 다 돌아도 대답이 없으므로 황망히 종서의 집에 돌아오니 이때에 마침 종서가 소생하여 머리에 상처를 싸매고 부인네 타는 가마를 타고 성내로 들어가려고 집을 떠나는 길이었다.
대감 어디로 가시오? 하고 원군은 놀라서 가마채를 붙들었다. 오 자넨가. 하고 종선은 가마문으로 손을 내밀어 원구의 손을 잡으며 지금 수양이 장난을 하는 모양이니 아무리 하여서라도 내가 입궐을 해야겠네. 국가의 대변이 날 모양이니 모두 내 불찰일세. 자네게 뒷일을 맡기네. 시각이 바쁘니 지체할 수는 없네. 어서 가자. 하고 교군을 돌아 나간다. 그러나 원구의 말과 같이 또 원구가 당한 바와 같이 처음에 돈이문에 다음에 소덕문에 나중에 숭례문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 하여도 대답이 없어서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로 종선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었다. 야화와 승규의 처 허씨는 밤을 새워 애통과 정성으로 종서를 간호하였다. 야화의 정성도 끔찍하거니와 승규의 처 허씨는 죽은 남편도 잊어버린 듯이 오직 시아버지를 위하여 애를 썼다. 그는 잠깐 승규의 시체를 누인 방에 다녀와서는 시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종선은 혹시 눈을 떠서 야화와 며느리를 바라도 보고 혹시 헛소리도 하거니와 대부분은 혼수 상태에 있었다. 두 골이 그렇게 갈라지고도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승규 있느냐? 하고 종선은 홍동중의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승규는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다. 초원 내오너라. 상감께서 부르신다. 이러한 말도 하고는 아마 눈앞에 상감의 모양을 보는지 두 손을 들어서 읍하였다. 내가 죽거든 야화를 제 나라로 돌려보내 주어라. 이런 말도 하였다. 이애들 불러라. 하여 손자 넷을 불러 세우고 제일 어린 만동이는 4살 제일 위 되는 석대가 18살. 내가 죽은 뒤에 아마 나를 역적으로 몰고 너희들을 다 자아 죽일는지도 모르니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대장부답게 웃고 죽을지언정. 아녀자와 같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빛을 보이지 말아라. 하고 훈계도 하였다. 아직 채 밝기도 전에 이흥상이 군사 수신인을 거느리고 종서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흥상은 김종서 집 사랑에 다니다가 수양대군 궁으로 옮아간 무례한이니 홍달손부하의 군관이다. 수양대군이 황보인까지 때려 죽인 뒤에 생각난 것이 김종서가 다시 살아나 지나 아니하였나 하는 것이었다. 김종서를 가리우는 승규를 죽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김종서는 이문의 철퇴에 머리를 맞고 땅바닥에 쓰러진 것은 확실하나 꼭 죽었는지 아니 죽었는지는 분명치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보낸 것이 이응상이다. 가보고 아직도 살았거든 끌어오고 죽었거든 모가지만 잘 나오라. 하는 명을 받아가지고 이 흥삼은 자기의 은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길을 떠난 것이다. 대문이 부서지어라 하고 두드리며 문 열어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을 보고 허씨는 알아차렸다. 그러나 황망한 빛도 없이 손수 종서의 몸을 안아 종서의 침실에서 승규의 방으로 옮기어 승규의 시체와 가지런히 눕히고 혼이불로 얼굴까지 가리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하고 소병풍을 둘러놓았다. 흥상은 군졸들로 사방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칼 베어든 장사 3~4인과 함께 종서의 방으로 달려들었다. 이놈 종서야 나오너라 하고 흥상은 때를 만난 듯이 날뛰었다. 흥상은 종서가 평상시에 거처하는 방에 없음을 보고 방방이 문을 열어 제치고 이놈 종서야 하고 날뛰다가 마침내 승규의 방 앞에 다다라 문 고리를 잡아채며 문 열어라 하고 소리를 치었다. 집에 있던 개와 닭들이 모두 붙접할 곳을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종서의 손자 손녀 되는 아이들은 마치 무슨 구경터에나 있는 듯이 가만히 그들이 날뛰는 양만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어떤 놈들이 완대 대신 땡 내정에 돌입하여 이 야료란 말이냐. 이놈들 목숨이 아깝거든 냉큼 물러나 가거라.
하고 승규의 처 허씨가 방 안에서 호령을 한다. 이 의외의 호령에 흥상 이하로 여러 군졸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말문이 막히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이흥상이 기운을 내어 허, 이년 보아라. 호령하는구나. 하고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달려드는 허씨와 야화를 머리채를 끌어 문 밖에 끌어내고 나중에 종서를 끌어내어 마당에 굴리고 이놈 일어나서 가자 하고 발길로 수없이 냅다 질렀다. 종서는 눈을 번쩍 떠서 흥상을 보더니 내가 걸어갈 수 있느냐. 초언을 드려라. 하고 곁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쓰러진 야화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초헌, 에라 귀찮다. 하고 이흥상은 칼을 들어 종서의 목을 잘랐다. 종서 이 목을 베어가지고 홍상의 무리가 종서 집 안팎을 뒤져갑기는 물건을 노력하고 돌아간 뒤에 승규의 처 허씨는 마당에서 일어나 야화와 함께 종서의 목 없는 시체를 들어 안방으로 모시고 전부터 준비하였던 수의를 내어 서투른 솜씨로 그러나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슬프게 엄습을 하였다. 야화도 허씨를 도와 가장 침착한 태도로 이 모든 일을 하였다. 허씨는 오늘 안으로 가문이 멸망할 줄을 잘 알았다. 허씨는 허후에 당질여당. 시아버니가 손자들을 불러놓고 한 유훈이 없더라도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는 알만한 허씨였다. 어떻게 이날이 사랑하는 아들들까지도 모두 죽여버리고 딸들은 관비의 처역을 하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가장 태연하였다. 허씨 부인은 아들, 딸의 머리를 풀리고 무색 옷을 벗기고 만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할 것을 분부하고 또 아직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집에 남아있는 비복들을 불러 종문서와 아울러 약간 재물을 분급하여 속량을 시키고 만일 뜻이 있거든 후일에 선대감 이하 가족들의 해골이 가는 곳이나 알아서 흙이나 깊이 묻어달라 하였다. 비복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어떤 늙은이는 상전댁이 대대로 적공적 덕을 하였거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통곡하다가 댄물에 머리를 부딪혀 기진하였다. 그리고 허씨 부인은 늙은 종 충남이 내외를 불러 약간의 금은 폐물을 주며 그것을 팔아 노자를 삼아가지고 야화를 야인의 나라에 데려다 주라는 뜻을 말하였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선대감 유언이시니 부디 그대로 해라. 이렇게 허씨 부인은 충직한 충남이 부처에게 야화를 부탁하였다. 비복들 중에는 젖먹이 도련님들은 감추어 기르기를 원한다는 이도 있고 혹은 자기네 자식과 바꾸어 죽게 하기를 원하는 이조차 있었다. 이러한 모든 분부를 하는 동안에 야화는 별로 슬퍼하는 빛도 없고 가장 태연하게 아주 무심한 사람 모양으로 우두커니 종서의 시체 곁에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라도 그 곁을 떠날 뜻이 없는 사람같이. 그러나 오래지 아니하여 금부도사가 10여 명 부하를 거느리고 종서 집에 달려들었다. 나졸들은 도망할 근심 있는 짐승들이나 붙들려는 듯이 불량한 눈방울을 굴리고 말소리를 유난히 쾅쾅 울리면서 이놈들아 꼼짝 말고 있던 자리에 죽은 듯이 있으렸다. 연이나 놈이나 꼼짝만 하거든 모가지나 허리나 두동강 날 줄 알아라. 하고 소리소리 외치며 방망이로 이문저문 두들겨 부순다. 물론 아무도 도망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식구들은 모두 머리를 풀고 시체 있는 방에 모여 있어서 지극히 고요하게 모든 생기는 일을 기다렸다. 금부나졸들은 시체 있는 방으로 달려들어 석대, 대대 같은 큰 남자들과 조동, 만동 같은 3살, 4살 된 아이들까지도 머리채를 끌어내어 잔뜩 결박을 지우고 그리고도 유이 부족하여 공연히 발길로 차고 굴리었다. 엄마 하고 목이 메어 우는 3살 먹은 만동을 어떤 나졸 하나가 마당에서 흙 한 줌을 쥐어
우는 그 입에 틀어 막아버리니 꺽꺽하고 숨이 막히어 울지를 못하였다. 이것을 보고 나졸들은 조아라고 웃었다. 앗게 돼지리. 그것은 흑윤성이가 통으로 아작아작 먹는다고 산채로 가져오라대. 한 놈은 이렇게 말하였다. 고고 이쁜데 내나 주었으면. 이 모양으로 무지한 나졸들은 야화와 승규의 딸 소절을 보고 희롱하였다. 그러고 달려들어 결박하려 할 때에 허씨 부인과 소전은 나는 듯이 품에서 비수를 꺼내어 새파란 그 끝을 물고 땅에 엎어지었다. 야화도 그보다 더디지 않게 품에서 칼을 내어 허씨 부인의 뒤를 따랐다. 죽일 사람도 서울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이고 시골 있는 사람은 비밀한 명령을 띈 사람들이 떠나가고 귀양 갈 사람들은 귀양길을 떠나고 귀양 보낸다 칭하고 뒤로 자객을 보내어 길에서 없이해버릴 사람은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이 되었다. 종로 네거리 한복판에 무슨 장막이나 치려는 듯이 드문드문하게 둥그렇게 들려 박아놓은 길. 반씩이나 잔뜩 넘는 소나무 말뚝 끝에는 이번 정난통에 역적으로 물려 죽은 이들의 머리가 눈을 부릅뜨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밑에는 말뚝이 패를 달아 희게 만들고는 그 모가지 입자의 죄명과 성명을 대자로 썼다. 대역부도 불공대 천지수, 적괴 황보인, 내역 간용 김종서. 이 모양으로 사람 따라 조금씩 직함이 다르고 또 인물의 대소문 따라 직함이 장단이 있었다. 김종서는 황보인과 같이 직함이 길어야 할 것이지만은 아마 미운 것이 지나치어서 대역 간용 넉자만으로 그친 모양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 앞을 지날 때에 눈을 감았고 덜어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남은 것이 안평대군용이다. 안평대군은 독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대왕의 셋째 아드님 대군으로 이어 금상의 숙부요, 수양대군과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또 학렬로 바로 다음 되는 아우님이다. 그러하건만은 황보인, 김종서를 역적을 만들자면 어느 세력 있는 대군 큰 뜻을 품으려면 품을 수 있는 대군 하나는 희생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렇다 하면 전국 선비의 숭앙을 받는 안평대군을 두고는 달리 구할 이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안평대군은 자기도 영문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그만 조카님 되시는 금상마마를 없이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불귀한 뜻을 가지고 역모를 하던 괴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안평대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서강 담담정에서 시를 읊고 술을 마시는 동안에 소위 정난이 끝나고 간신 황보인,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 용과 어우러지어 널리 당파를 모아 안과 밖에 나누어 응겁회하고 극히 결사대를 양성하며 몰래 번읍병기를 실어들여 역모를 하는도다. 간악한 무리들이 이제 다 죽음을 당하였거니와 안평대군 용은 지친인지라 차마 법대로 할 수 없이 밖에 안치하노라. 는 전교가 내리어 그 아들 우직과 함께 집을 쫓겨나고 서울을 쫓겨나서 강화로 귀양 가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인지는 후한을 끊기 위할 것을 목적으로 안평대군을 죽여버리기를 주장하였으나 수양대군은 형제 지정에 차마 죽이기까지 할 수는 없다 하여 안평대군 부자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안평대군의 죄를 결정하는 교서는 정인지가 부르고 권람이 붓을 들어 이 계전 최항이 도와서 지은 것이니 밤이 깊도록 이것을 지은 것이 수고롭다 하여 수양대군은 왕께 여자와 내관을 시키어 술상을 내리시게 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금부도사 신선경이 10여 명 나조를 대동하고 안평대군 궁을 엄습하여 아직 침실에 있는 안평대군에게 대역죄로 강화로 귀양하게 되었으니 시각을 지체 말고 곧 발정하라는 명령을 전하였다. 아무리 금왕의 숙부되는 귀한이라도 역적이라면 한 죄인에 불과하다. 이 청천벽력의 안평대군 궁은 일시에 울음판으로 변하고 말았다. 안평대군은 아무리 하여도 믿기지 아니하였다.
자기도 모르는 죄를 누가 지어 주었는가. 그래, 이 일을 좌상도 아오? 하고 도사에게 물었다. 좌상이 알면서 나를 이 지경을 만들 수가 있나? 하고 안평대군은 종서가 아직도 살아있는 줄만 알고 혹시나 자기를 구해줄까 한 것이다. 안평대군은 굵게 제복에 박립 하나를 쓰고 집신을 신고 첫째로 대궐을 향하여 3번 절하고 다음에 양부되는 성령대군 사당에 하직하고 나중으로 양모되는 성령대군 부인께 하직하고 울며 따라 나오는 부인과 각권들을 한번 둘러본 뒤에 왕명이어든 지체에서 쓰겠느냐. 어서 가자. 하고 같은 죄로 가는 아들 우직과 금부도사 일행을 재촉하였다. 금부도사 신선경은 정인지에게 친히 받은 명령이 있다. 안평대군은 문객도 많을 뿐더러 그 문하에는 부용이 과인하는 사람도 있으니 아무쪼록 안평대군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또 안평대군이라면 무지한 백성들까지도 사모하는 못된 버릇이 있으니 비록 길 가는 행인이나 길가 주막 사람에게라도 그가 안평대군이라는 눈치를 채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을 강화적소까지 데리고 가기까지는 극히 조심하되 만일 무슨 일이 생기어서 놓치어버릴 근심이 있거든 마음대로 처치해버리라는 것이다. 이 마지막 부탁을 할 때에 인지는 신선경을 보고 유심하게 웃었다. 신선경도 알아차리었다. 인지가 웃는 뜻은 할 수 있는 대로 가는 도중에서 핑계를 얻어서 안평대군을 없애버리라. 그리하면 내 공로는 알아주마 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 신선경이가 이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었다. 추운 아침 남대문을 나섬의 안평대군은 다시 돌아올 길 망연한 장안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독수리 같은 형님과 병아리 같은 조카님을 생각함에 사면이 눈물이 흘렀다. 마치 뒤에서 무엇이 마음을 잡아 끄는 듯하여 몸은 끌리어 나와도 마음은 남대문 안에서 헤매는 듯하였다. 본래 호탕한 천품이어서 북위 영욕을 뜬 구름같이 보건만은 오늘은 울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숭례문이라고 남대문 현판 글씨는 안평대군이 부왕이신 세종대왕의 명을 받자와 쓴 것이다. 천하 명필로 조자항, 왕후군보다도 승하다는 칭찬을 받는 아드님의 글씨를 사랑하여 조선 안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보는 남대문 현판을 쓰게 하신 아버지 뜻이 다 수양대군의 활에 찬하는 글을 써 주신문종 대왕은 당시 동궁으로 세종대왕 곁에 모시어 안평 대군이 글 쓰는 것을 보다가 손수 먹을 갈아주시고 참 천하 명필이다 하고 칭찬하시었다. 그러한 숭례문 석자다. 안평 대군은 이것이 내가 세상에 왔던 표더냐 하고 빙그레 웃었다. 육로로 가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양화도에서 배를 잡아 타고 수로로 한강을 흘리지어 강화로 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평대군을 시골로 내어 쫓기는 하였으나 그를 살려두어서는 후일에 근심이 된다 하여 정인지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안평대군이 천하 인심을 수습할 새가 없이 하루 바삐 없애려 하였다. 그래서 즉일로 자기의 신복되는 권준으로 대사헌을 삼고 이 계전으로 대사관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용은 역적 괴수라 불공대천지수오니 어찌 한나라에 같이 처하오리까. 청컨대 죄를 나로와 베이소서 라는 장계를 하게 하였다. 이 글은 상소 잘하기로 유명한 이 계전이가 지었다. 안평대군의 죄를 올리는 도도 수천원의 대문장이었다. 이 장계가 오름의 도승지 최항은 인지의 뜻을 왕께 그 장계대로 허락하시도록 말씀하였으나 왕은 노기를 띠시어 안평 숙부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죽인단 말이냐 하시고 붓을 당기시어 커단 글자로 불윤안된다이라고 쓰시어 밀어 던지시었다. 곁에 모시었던 수양대군과 최항은 얼굴빛이 흑빛이 되어 물러나왔다. 어떻게 하시려오?
하고 좌의정 정인지가 영의정 수양대군을 향하여 묻는다. 여태껏 말하여 오던 문제를 재촉하는 모양이다. 곁에는 좌찬성 신숙주, 도승지 최항 대사관 이계전이 있다. 문제는 물론 안평대군에 관한 것이다. 하고 수양대군은 어떤 상소를 읽다가 고개를 들어 인지를 보며 귀찮은 듯이 서울서 내어 쫓았으면 고만이지 더 무엇을 한단 말이요? 하고 도리어 불쾌한 빛을 보인다. 정인지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문다. 그렇지를 아니하외다. 하고 신숙주가 정인지를 도와서 나선다. 안평대군의 명성으로 어디를 잇든지 반드시 인심이 따를 것이외다. 천하 인심이 안평대군에게로 돌아가 놓으면 그때에야말로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외다. 화단을 미연에 방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큰일이 생길까 저어합니다. 지금 한 사람을 살려두면 나중에는 만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 될 터이니 이것은 국가의 큰 불행이외다. 비록 나으리께서 인자하신 마음에 골육의 정을 참아 못하여 그러시는 일이지만은 대이멸친이외다. 국가 대사를 위하여는 사정을 못 돌아보는 것이외다. 신찬성 말씀이 지당하외다. 하고 대사관 이계전이 무슨 말을 꺼내려는 것을 다 듣지 아니하고 수양대군은 그렇기로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인단 말이야. 하고 괴로워하는 빛을 보인다. 잠시 아무도 말이 없다. 죄가 없길래 죽여야 하는 것이외다. 하고 정인지가 감았던 눈을 뜬다. 감았던 눈을 뜰 때마다 정인지의 입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꾀가 나오는 것이다. 안평대군이 진실로 죄가 있다 하면 백성의 마음이 따르지 아니할 것이니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소오리까마는 죄가 없는지라 죄가 없이 누명을 쓴지라 백성의 마음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백성의 마음이 안평대군으로 돌아가면 자연히 나으리를 원망하게 되는 것 이외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안평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화근을 끊어버리는 것이 지당한 가하오. 과연 그러하외다. 좌의정 말씀이 지당하외다. 과연 지당하외다. 그렇기를 두 말씀이오니까. 이 모양으로 우의정 한확, 도승지 최항 등이 한마디씩 찬성하는 말을 할 때에 이계전이 아까 말 끝맺지 못한 무안을 회복하려고 어성을 높이어 좌의정 말씀이 지당하외다. 도리어 만시지탄이 불구하외다. 나으리께서는 안평대군이 죄 없는 것을 말씀하시거니와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소오니까. 아우가 되어 형의 뜻을 순종치 않는 것이 첫째 큰 죄여. 또 왕자로 앉아서 많이 문객을 양성하면 조정을 비회하는 것이 둘째 큰 죄요 또. 하고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을 참는 듯이 잠깐 참았다가 빙긋 웃고 그 밖에 죄를 꼽으려면 부지기수일 것이요. 죽을 죄를 꼽더라도 죄목이 부족할 것은 아니외다. 무죄하기로 말하면야 황보인 종선은 무슨 죄 있었던가요? 그렇지만은 다 죽을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니까 안평대군도 죽을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외다. 이계전의 말에 정인지 이하로 다 픽 웃었다. 수양대군도 입술에 잠깐 웃음이 들다가 얼른 괴로운 빛으로 변한다. 수양대군은 뜻을 결정치 못하는 듯이 벌떡 일어서며 모두 상감처분이시지. 하고 유심하게 정인지 이하 여러 사람을 한번 바라보고 밖으로 나간다. 상감의 입으로 안평대군을 죽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라는 뜻인 줄을 정인지는 알아차리었다. 정인지는 수양대군의 뜻을 알아차리고 곧 도승지 최항과 대사관 이계전을 데리고 왕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며 우의정 한확더러는 대사헌 권준을 불러가지고 뒤따라 들어오라 하였다. 이리하면 의정부와 사헌부와 사간원과 또 인지자신, 이계전, 최항 등이 집현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현전과 다시 말하면 정부와 삼사와 아울러 상감께 조르는 셈이다. 여기다가 육조 판서만 가하면 소위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는 형식이 될 것이니
오늘 만일 왕이 안평대군 죽이기를 윤허하지 아니하시면 내일은 정인지가 솔백관하고 조를 작정이다. 왕은 날이 따뜻함을 택하시와 경회로에 납시었다. 어린 임금이니 어려운 판국을 당하여 지나간 동안을 지낸 것이 마치 20년이나 지낸 듯이 지긋지긋하였다. 누구 하나 정답게 말할 사람이나 있나, 들어가나 나오나 쓸쓸한 빈집. 시끄러우리만큼 안팎에 수종드는 나인들과 내시들은 마치 허수아비와 같아서 줄 정도 없고 받을 정도 없었다. 어머니같이 정든 혜빈 양씨도 동궁으로 계실 때와 달라 왕이 되신 뒤에는 명절이라든지 탄신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자유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심심해, 쓸쓸해, 귀찮아 이것이 어린 왕의 심중이었다. 아이고 지긋지긋해. 이제 오늘 무시로 수양대군, 정인지, 최항의 무리가 무상 출입으로 쑥쑥 들어올 때마다 왕은 이렇게 부르짖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방에 앉았으면 또 누가 들어와서 무슨 귀찮은 소리를 하는지 아나. 경회루로 가자. 이리하여서 왕은 두어 궁녀를 데리고 경회루로 나오신 것이다. 내려치는 서리의 연잎사귀는 다 말라서 찬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슬펐다. 헤엄치는 잉어의 몸에 흔들리어 아깝지도 않게 수없는 진주를 굴려 떨구던 여름 이슬이 어디 남았나. 그 한 아름되는 불그레한 꽃송아리 전 세계를 다 덮을 듯 하던 향기 다시 찾을 곳이 없다. 왕의 어리신 마음에는 까닭 모를 슬픔이 솟아올랐다. 이에 너희들은 기쁘냐? 하고 불현듯 왕은 젊은 궁녀들을 돌아보시었다. 궁녀들의 얼굴은 꽃같이 젊고 아름다웠다. 궁녀들은 무엇이라고 대답 여쭐 바를 몰라서 서로 바라보았다. 얼음이 얼거든 핑구나 돌릴까 하고 왕은 핑구채를 두르는 신용을 하며 웃으시었다. 웃음이 쓰러지려 할 때의 왕의 옷같이 흰 얼굴은 과연 아름다우시었다. 왕이 연단골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계실 때에 좌의정 정인지가 왕의 교의 뒤에 와서 허리를 굽히고 섰다. 좌의정 정인지 아뢰오. 왕은 꿈이나 깨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 한숨을 지쉬었다. 정인지를 보면 웬일인지 뱀을 볼 때와 같이 몸에 소름이 끼치시었다. 그러나 왕은 대신을 공경하는 애로 일어나 자리를 돌리어 놓게 하시고 인지와 정면으로 대하시어 앉으시었다. 삼감께 아뢰오. 안평대군 용은 지친이면서 불괴한 뜻을 품어 수양대군의 충성이 아니더면 그 대역 부도하고 흉악한 손이 하마터면 성상을 범할 뻔하였사오니 이런 대죄인을 살려 두옵시면 장차 난신적자를 어떻게 다스리오며 또 안평대군 용은 사당이 만사온즉 목숨이 있는 날까지는 또 무슨 흉계를 꾸미어 나라를 어지럽게 할지 모르오니 아직 뿌리가 생기지 아니하여서 제하는 것이 지당한가 하오. 하고 정인지가 아랜다. 왕은 인지를 흘겨보시며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오? 하고 떨리는 어성으로 소리를 치시었다. 안평대군 용은 죽음이 마땅하오. 하고 정인지는 조금도 서슴치 아니하고 힘있게 말한다. 왕은 인지의 수그린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시었다. 인지는 왕의 시선이 닿는 편 뺨이 간질간질함을 깨달았으나 아무리 하여서라도 안평대군은 없애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될 줄을 깊이 믿는다. 안평대군을 살려두었다가는 그 손에 정인지 자기 목이 날아갈 날이 멀지 아니하리라고 그가 믿는 까닭이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서록 안평 숙부가 무슨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 숙부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소. 하고 왕은 준절하게 인지의 청을 거절하였다. 좌찬성 신숙주 아뢰오. 지친을 차마 법에 두지 못하심은 성덕이시오나 사정은 사정이요. 국사는 국사오니 사정이로서 국사를 그릇하지 아니하심이 더욱 크신 성덕인가 하오.
안평대군용은 신인이 공노하는 대죄인이옵고 지금 천하가 다 가살이라 하옵거든. 지친의 사정에 거리끼시와 이러한 국가의 대죄인을 살려두시면 장차 국가에 큰 화단이 있을 뿐더러 또한 성덕에 누가 될까 저하오. 하고 신숙주가 안평대군을 죽여야 할 것을 아뢰었다. 신숙주도 정인지의 생각과 똑같다. 숙주와 인지와는 과연 동지였다. 숙주 없이 인지 되지 못하고 인지 없이 숙주 되지 못하였다. 인지, 숙주, 람, 명회는 수양대군의 팔다리다. 내 기둥이다. 숙주의 말은 조리가 꼭 닿았다. 그러나 왕은 고개를 흔드시었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죄 없는 숙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아니하고 또 성덕이 될 것 같지도 아니하였다. 내 숙부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나는 생각지 아니하오. 내가 안평 숙부를 사모하고 믿으니 안평 숙부도 나를 위하리라고 믿소. 경들은 네 말을 잘 못 듣고 염려하는 모양이나 내가 다 알아 할 테니 더 염려 마오. 공연히 이 일로만 성화하지 말고 나아가 다른 일이나 보오. 하고 왕은 귀찮은 듯이 고개를 돌리시어 연당무를 바라보신다. 인지 이하로 여러 사람들은 왕의 말씀에 놀랐다. 그 말씀이 노성함이 13살 되는 어린 사람의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인지의 눈은 한번 빛난다. 그는 왕의 뒤에 이러한 말을 가르쳐 드리는 누가 있는가고 예심한 것이다. 그러고는 물러나가는 길로 왕께 가까이 모시는 나인이나 내신하 중에 말마디. 나 할 만한 사람은 모두 골라서 내어 쫓기로 작정하고 또 아무리 지친이라도 함부로 권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길을 꼭 막아야 할 것이라고도 작정하였다. 양씨가 미워 인지는 왕의 말씀에서 받은 부끄러움과 분함에 가슴이 잠옷 불평하여 해빈 양씨에게 그 분풀이를 한다. 양씨도 치어버려야 하고 인지 혼자 결심한다. 왕의 해빈 양씨를 믿고 존경하심을 알므로 그 양씨가 인지의 마음에 미운 것이다. 양씨가 왕께 여러 가지 꾀를 일러 바치는지 모른다. 왕이 불쾌하신 빛으로 고개를 돌리시니 아무리 인지라도 더 말할 수가 없어서 마치 물러가라는 처분이나 가디리는 듯이 멋없이 읍하고 서 있었다. 이때에 우의정 한학이 이조 판서 정창손과 대사헌 권준을 데리고 들어와 왕께 보인다. 인지와 숙주는 이 기회를 타서 한 번 더 졸라보려 하여 한학과 권준에게 곁눈질을 하였다. 한학이 무슨 말씀을 아뢰려 할 때에 왕이 먼저 선수를 쓰시어 안평 숙부 일을 다들 잘못 듣고 경들이 공연히 염려하는 모양이나 숙질간의 일은 숙질간에 서로 잘 알 것이니 염려 말라고 하였소. 하고 한학의 말을 막아버리신다. 이때에 대사헌 권준과 대사간 이계전이 땅바닥에 널쩍 엎드려 이마를 조아리며 우는 소리로 임금이 잘못하심이 있으시거든 신하된 자 죽기로스 간함이 마땅하오. 대역부도 안평대군 용을 죽이랍시는 전교가 내리실 때까지 소신 등은 아니 물러나겠사오니 안평대군 용을 아니 죽이시려거든 이 자리에서 소신 등을 죽여줍소서. 한다. 권준, 이계전이 이렇게 지성으로 안평대군의 목숨을 끊을고 하는 것은 수양 대군과 정인지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계전은 불일간에 병조 판서를 시켜준다는 내약을 수양대군에게서 얻었었고 사실상 오늘 일 때문에 이튿날 곧 병조 판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왕은 권준, 이계전의 엄살에 겁내지 아니하시고 덜이어 조롱하는 듯이 웃으시며 안평 숙부도 죽을 죄가 없거니와 경둥인들 무슨 죽을 죄가 있나. 물러나라. 하시었다. 이것은 물론 권준, 이계전 두 사람에게 내리시는 처분이다. 정인지 한화기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리었으나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고 오늘은 이 이상 더 말해야 무익할 줄 깨닫고 정인지 이하로 다 물러나가 버리었다. 정인지는 이날에 매우 심사가 불쾌하였다.
둘러나온 길에 이 계전을 은밀한 데로 불러 자네 이 길로 수양대군 궁에 가보게. 가서 오늘 상감께서 하시던 말씀하고 우리 말만 가지고는 상감의 뜻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듯하니 나으리가 한번 단단히 서두르시어야 한다고 그러게. 고이한 일이로군. 하고 입맛을 다신다. 어린 왕에게 욕을 당한 것 같아서 아무리 하여도 분한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계전도 정인지의 마음속을 알고 분해서 못 견디는 듯이 조그마한 몸을 풀 곳이 없는 듯이 팔팔 뛰었다. 이 계전은 곧 수양대군 궁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긴하고 은밀한 일에 자기가 참견하는 것이 계전에게는 크게 만족하였다. 며칠이 안 지나면 병조 판서가 아니냐, 정경이 아니냐, 대감이 아니냐, 상감도 하오하는 지위가 아니냐 생각하면 금시에 날개가 돋치어서 공중으로 날아오를 듯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다 수양대군의 은혜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하여서라도 수양대군이 가장 미워하는 안평대군을 하루바삐 없애드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수양대군 궁을 향하여 마음으로 수없이 절을 하였다. 이 계전은 첫째로 좌의정 정인지와 자기가 어떻게 간절하게 안평대군을 죽여야 할 것을 상감께 말한 것이며 자기는 죽여 줍소사까지 한 것이며 그러나 상감은 안평, 숙부가 무슨 죄가 있나 하여 안평대군이 죄 없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던 것을 말한 뒤에 이계전자기의 의견으로 그러면 말씀이요 안평대군이 무죄하다 하면 나으리가 죄인이 되신단 말씀이요 안 그렇소오니까 하니까 소인은 죽더라도 안평을 없애고야 말려오 하고 잠옷 자기 말에 스스로 흥분이 되어 얼굴이 붉고 어성이 높아진다. 그러다가 비로소 자기가 정인지에게 받아가지고 온 사명이 생각이 나서 제 말만 하노라고 심부름 온 것도 잊어버리었던 자기의 경망을 스스로 웃고 하니까 나으리께서 몸소 상감께 배웁고 안평대군의 죄상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여 놓으시면 오늘 안으로 말씀이하여 그리하시며 내일은 좌의정 이 솔백관하고 안평대군 용의 목을 줍소사고 상소를 할 것이니까 그리만 되면 안평대군의 목이 쇠로 되었기로 견딜 장사있소오니까 하고 한번 웃어 보인다. 수양대군은 계전의 말을 듣고 불쾌한 빛을 보인다. 수양대군의 진정은 동기되는 안평대군을 죽이기까지 할 생각은 없는 것이나 상감 말씀 맞다나 안평대군이 무슨 죄 있나. 한 명의 말과 같이 여러 형제 중에 뛰어나게 잘난 죄밖에 없는 것이다. 안평대군이 미운 것도 사실이요. 누가 죽여주었으면 다행일 것도. 진정이지만은 형되는 자기 손으로 아우를 죽여서 후세에라도 동기를 죽이었다는 누명을 듣기는 그리 원치 아니하는 바였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상감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안평대군을 죽여줍소사 하는 말은 하기사 싫었다. 수양대군의 생각에는 어디까지든지 자기는 안평대군 죽이는 일에서는 발을 빼고 싶었다. 다만 발을 뺄 뿐 아니라 수양대군은 어디까지든지 지친의 정리에 안평대군을 죽일 수는 없다고 반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싶었다. 안 되지. 안평이 아무리 죄가 있기로 죽이다니 말이 되나. 이렇게 한번 힘있게 말하고 싶었다. 수양대군의 본심은 이렇게 말하기를 졸랐으나 수양대군의 욕심이 회방을 놀았다. 안평을 살려두고 내 뜻을 이룰까 하고 수양대군은 눈을 감는다. 뜻을 이룬다 함은 일극의 정권을 내 손에 잡는 욕심을 채운다는 말이다. 수양대군이 아무리 안평대군을 못 죽인다고 뻗대더라도 정인지가 죽여주었으면 그런 맞추임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만일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살리고 싶어하는 빛을 조금만 보이고 말면 정인지도 그것이 한면치레인 줄 알고 안 돼요. 죽여야 하오 하겠지만은 그 불량이 조금 지나치었다가는 정인지로 하여금 애키하고 물러서게 할 것인즉
그랬다가는 안평대군은 살아나고 말 것이다. 수양대군의 마음은 잠깐 괴로웠다. 그렇지만은 내 말은 사정이요, 재상의 말은 공론이니까. 만일 공론이 그렇다 하면 나도 공론을 막을 바는 아니여. 하고 한참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계전을 바로 보며 다 상감 처분에 달렸지. 내야 알겠나. 알아하소. 하고 더 말하기 거북한 빛을 보인다. 이 계전은 수양대군의 그 심사를 못 알아볼 사람이 아니다. 아무렇게 하든지 왕의 입으로 안평대군을 죽이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하라는 뜻이다. 소인 물러가오. 염려 마시겨오. 하고 이계전은 수양대군 궁에서 나와 곧 정인지에게로 갔다. 정인지는 아직도 아까 경회루에서 상감의 말씀으로 생긴 분함이 가라앉지 아니하여 어찌하면 안평대군을 죽이는 목적을 달하고 또 어찌하면 왕으로 하여금 정인지가 무서운 사람인 줄을 알게 할까 하는 생각에 애를 쓰고 있었다. 계전이 돌아와 전하는 말을 듣고 인지는 자기가 얘기하였던 생각과 같았다는 듯이 눈을 사르르 감고 입을 한 일자로 다물고 소리 없이 웃는다. 이것은 무슨 계획을 얻어가지고 되었다 하는 뜻이다. 인지는 곧 사인을 불러 내일 아침에는 솔배관계할 일이 있으니 정부 정원 3, 4, 6주할 것 없이 6품 이상은 한 사람 빠지지 말고 근정전에 모이라고 분부를 내렸다. 때는 신시초나되어 각 마을 대소관인들은 그날 사무를 끝내고 사퇴하려 하는 때다. 이때에 솔배관계라는 말을 듣고 모두 무슨 큰일이나 보는 듯이 서로 바라보며 두런두런하였다.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한다는 것은 과연 큰일이다. 여간한 국가대사가 아니고는 못하는 일일 뿐더러 만일 이렇게까지 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면 대신은 백관을 거느리고 벼슬을 버리고 조정에서 물러나오는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것이니 여간 대사가 아니다. 이를테면 왕에게 대한 시위운동이요 최후 통첩이다. 수양대군의 의향을 안정인지는 이 어마어마한 최후 수단을 가지고 어리신 왕을 위협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왕은 안이지지 못할 것이다. 정인지의 입에는 쾌한 승리의 웃음이 떠돌았다. 비록 상소할 내용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것이 안평대군의 생명에 관한 것인 줄은 다들 짐작하였다. 누구나 안평대군이 살아있고는 수양대군의 세상이 얼마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이다. 그런데 백관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안평대군 궁에 출입하던 사람도 적지 아니하고 또 설사 직접으로는 안평대군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도 마음으로 안평대군을 사모하던 이는 부지기수요 그뿐더러 안평대군이 아무 죄도 없이 아주 애매한 것은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장차 이 일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고 원동 성총관 집사람이다. 성총관이라 함은 성삼문의 아버지 오이 도총부 도총관 성승의 말이다. 주인 대감은 도총관이요 맏아들 삼문은 지편전 학사로 승정원 우승지 곧 예방승지요. 삼문의 아우되는 삼고 삼빙 삼성도 다 진사대과로 한림 검상의 청관을 지내고 있다. 비록 세도하는 집은 못된다 하더라도 인물이나 문안으로는 당시 인류로 일세가 부러워하는 바였었다. 그 중에도 성삼문이라면 지편전 학사 중에도 가장 이름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었다. 그와 비견할 만한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신숙주 등이 있었을 뿐이다. 세종대왕께서 말년에 피부병이 계시어 누차 온천에 행행하실 때에도 성삼문은 이계, 신숙주 등으로 더불어 평복으로 왕의 곁에 모시어 무시로 왕의 구문을 받았다. 이처럼 성삼문과 신숙주는 세종대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훈민정음을 지을 때에도 성삼문, 신숙주가 중심이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 바이다.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문종대왕이 즉위하신 뒤에도 성삼문은 지편전 모든 학사 중에 가장 왕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성삼문이 입직하는 날 밤이면 가끔 왕이 근보하고 부르시며 입직청에 무시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밤이 깊어 왕이 취침하심이 확실하다고 생각된 뒤가 아니면 성삼문은 관복을 벗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 번 한 말이다. 당시 이름 높던 지편전 8학사 중에서 경악과 인격으로는 박팽년이 으뜸이요, 책론으로는 하위지가 으뜸이요, 시로는 이계가 으뜸이요, 사학으로는 유성원이 으뜸이요, 이학과 교재와 모략으로는 신숙주가 으뜸이요. 이 모양으로 다 각기 특색이 있는 중에 찬란한 문장과 풍류해학으로는 성삼문이 으뜸이었다. 술 잘 먹고 잘 떠들고 웃은 소리 잘하고 세상이면 경계 같은 것은 돌아볼 줄 몰랐다. 그러하면서도 그에게는 추상열일과 같은 엄연한 절개가 있었다.